2015년 11월 29일 시행되었던 제104회 국가고시 무형영어 2급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문 해석의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Choose the one which has an awkward word in a blank. 해서 괄호 안에 awkward word,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황당한 그런 단어를 골라보시오 하는 내용이죠. 자, 먼저 1번 보기를 보시게 되면은, 자, 청약의 승낙은 become effective, 효력을 발생시킨다 되어 있죠. 어떤 때 그러냐면은 바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reach, 도달하는 at the moment, 그 순간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CISG 이제 규정이 되겠는데, 그래서 청약이든 승낙이든 이제 도달주의,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있게 볼 것은 effective가 되겠는데, 이것을 어떤 경우에는 다시 바꿔서 이렇게 출제될 수가 있어요. effective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effective 하게 되면 뭐 정서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affect 하게 되면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전혀 다른 뜻이 되니까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 이제 문제 없고요. 2번, 자, 무역계약의 한 단계로서 피청약자는 can issue 어떤 걸 제기할 수 있는데, 뭐냐면 counter offer, 어디서 반대 청약을 제기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하죠. 매도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서 그것은 최적의 조건입니다 해가지고 한 방에 바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합의해주는 그런 매수인은 없죠. 뭐 가격을 깎거나 뭐 선택기를 당기거나 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격에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끌어나가려고 하겠죠. 자,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청약자로부터 받은 이러한 청약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amending, 그것을 수정하고 변경한 다음에 다시 역제할 수 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카운터 오퍼가 일단 발생이 되면은 앞에 제기했던 청약은 무효가 되고 카운터 오퍼가 새로운 청약의 시작이다. 이것도 챙겨두시고. 자, 2번 문제 없습니다. 자, 3번. 자,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당사는 귀사에게 오퍼, 뭘 제공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rock bottom price. 자, rock bottom price 하게 되면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바위인데 바위 밑에 깔려 있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아주 누를 수 있을 만큼의 누른 그런 가격이다. 그래서 가장 낮은 가격, 로스트 프라이스가 되겠어요. 문제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뭐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4번 보시면 as we point out that, 뭐 지적하다, 명백히 하다 해서 이런 뜻이 되겠는데, 당사의 가격이 비싸다고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당사는 새로운 모델을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in that place, 이건 틀렸어요. 이것은 in place of죠. 자, 그곳에다가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in place of는 instead of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더 이상 내려주지 못하고 그 대신에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 in place of가 instead of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 알아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이 시험을 너무 어렵게 보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1, 2, 3번 같은 이런 기본 사항을 다 알고 있으면은 in place of가 instead of란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바로 4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히 알아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엮여 있네요. 자, 밑줄 친 부분에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런 얘기죠. 자, correct, 자, 바르게 하다, 뭐 올바른 그런 거죠. 그러니까 in good order, 이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자, fortnight 해가지고 클레임의 제기 기간에서 나와 있는데, 자, fortnight 하게 되면 바로 이제 14일 해서 이제 2주를 말하는 거죠, 2주.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관용어로서 시험에 아주 상당히 잘 나왔던 이제 빈출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fortnight는 2 weeks에서 2주를 말합니다, 2주. 근데 여기 지금 4days, 4일 되죠, 그죠? 그러니까 4 to F를 가지고 이제 함정에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4days라는 말을 쓰게 됐죠. 그래서 2번 틀렸네요. 자, fortnight,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는 빈출 표현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regarding 하게 되면 뭐뭇에 관하여, 그래서 as와 같은 말 되겠고요. regarding은 또 about,
about 또는 as for와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보시면 standing 돼 있어요. financial standing에서 뭐 재정 상태 이렇게 되는데 status 하게 되면 어떤 지위, 상황, 현재 현황 그런 것을 뜻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standing과 status는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in confidence of 하게 되면 뭐뭐에 대해서 극비로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confidential 이제 부사로 고치게 되면 이 부사를 고치게 되면 confidential에서 뭐뭇을 이제 극비로 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4번이 또 이제 정답이 되는데 we shall be pleased to reciprocate at any time 언제라도 귀하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자, reciprocate는 어떤 말이냐면 내가 어디 뭐 방문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굉장히 나한테 극진하게 환대를 해주고 잘 해줬다. 그래서 아이고 이 신세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럴 때 딱 어울리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 잊지 않고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할 때 상대방의 아주 서비스라든지 환대 이런 것이 급진할 때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다음에 당신이 동일한 위치에 있게 되면 내가 당신에게 받은 그만큼 내가 당신을 잘 환대해 주겠다라는 뜻에서 사용하는 말이 바로 reciprocate 되겠고요. 자, be of service 하는 것은 거래를 하다는 뜻이니까 전혀 거리가 먼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주어진 문장과 related 관련이 있는 신용장을 골라보시오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신용장은 has for the condition. 자, 추가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proceed remain in a special account 되어 있어요. 자, proceed 하게 되면 보통 진행하다, 절차 이런 걸 말하게 되는데 이 결제에서는 대금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대금을 받는데 프로시드라 그러는데 신용장 같은 경우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대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프로시드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바로 수익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특별한 계정에 프로시드 그러한 대금이 remain 존재해야 된다. HD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언제까지 그러냐면 until performance of verbal clause 상기 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바로 수익자의 돈이 일정한 특정한 계좌에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맡겨놓고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escrow LC. 그래서 기탁 신용장이 되겠어요. 자, 이것은 우리 앞에서 이제 배운 것처럼 구상무역에서 A국하고 이제 B국의 거래를 하게 되는데 A국만 계속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이제 B국에서는 외화가 나가죠. 그래서 외화의 이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B국이 A국한테 그런 것이죠. 너 앞으로 나한테 뭐 10만 브로치 이런 걸 수출을 하려면은 너 우리한테 10만 브로치를 수입을 해가라는 조건을 거는 건데 만약에 A 국가가 알았다 그렇게 할게 하고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C은행의 계좌를 개설해 놓고 바로 A가 B에게 10만 불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10만 불을 예치 즉 여기서 이제 기탁이 되겠네요. 기탁. 그래서 기탁이란 말이 바로 맡겨놓는다. 그래서 escrow 이렇게 라는 말을 쓰게 되죠. 예치시켜 놓고 만약에 얘가 10만 달러 이렇게 예치시켜 놓고 10만 달러 수출한 다음에 동일한 10만 달러를 B국으로부터 수입해가지 않게 되면 이쪽 금액이 바로 B국으로 예치되거나 그 다음에 자 B국으로부터 물품을 이제 수입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바로 이 수익자 A국의 수익자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에 이제 예치시켜 놓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이행시켜야지만이 어떤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해서 계좌에다가 예치시켜 놓고 하는 신용장 그것이 바로 escrow LC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 보시면 인코텀스 2010과 관련해서 잘못된 설명을 골라봐라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럼 1번 보시면 EXW 공장 인도 조건은 매도인의 최소 의무 조건이다. 이게 맞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EXW는 셀러를 buyer. 그래서
매수인의 최소 의무 조건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EXW 미니멈 이거를 또 맥시멈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또 쉬운데도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게 되면 이렇게 쉬운 것도 이제 깜빡깜빡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긴장을 하지 말고 똑바로 정신을 차리셔야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FCA 이제 운송 인도 조건은 뭘 의미하냐면은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이게 맞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by the buyer 해가지고 이것을 셀러라고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운송인 인도 조건은 자, 매도인은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한 상태에서 그 물품을 바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탁 인도할 때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위험이 이제 이전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3번 보시게 되면 자, 이용과 비용은 are transport at the same price of the CPT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에서는 바로 위험과 비용이 같은 지점에서 이전된다. 이거 틀렸어요. 자, 그러면 인도의 지점이 뭐 공항이 됐던 뭐 시와역이 됐던 아니면 열차역이 됐던 간에 어쨌든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 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아닙니다. 자, CPT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때 그때 위험으로부터 해제가 되고 그러나 저쪽에 지정 목적지까지의 비용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바로 CPT 조건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이제 불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C그룹, CFR, CIF, 그 다음에 CPT, 금방 배운 CPT, 그 다음에 CIP, 이것은 전부 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불일치하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정답 3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자, 다음에 이런 청약의 가장 가까운 의미는 무엇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 청약은 is one made 이루어지게 되는데 subject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승낙의 의사 표시가 바로 청약자에게 도달되었을 때 the goods being available 그 물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팔려가지고 재고가 없게 되면 바로 청약을 했다 하더라도 응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재고 잔여부 조건. 그래서 재고 잔여부 조건에서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에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offer subject to final confirmation 같은 경우에는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청약자의 final confirmation 최종적인 확인이 있어야지만이 유효한 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코턴스 2010에서 DDP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을 이제 골라봐라 이런 내용인데, 자, 그럼 또 하나하나 볼까요? 자,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한다. 언제 그러냐면 바로 그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 상태에 있을 때, 바로 물품이 인도된 것으로 한다. 이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DDP, 관세지급 인도조건. DDP는 바로 매도인의 최대 의무 조건을 말한다. 자, 아까 우리 1번에서 말씀드렸나요? 자, 2번인가 2번. 맥시멈이 아니고 여기서 다시 또 맥시멈을 미니멈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자, DDP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3번 any bet. 자, 어떠한 부가치세라든지 어떠한 세금이라도 바로 for the seller's account. 어카운트가 된 계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도인의 계좌에서 지불돼야 된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제 부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이 바로 DDP니까 당연히 매도인이 부가세, 관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 2, 3번 다 DDP에 맞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동으로 정답은 4번 되겠는데,
자, 매도인은 바로 운송 중의 물품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이펙트 인슈런스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인코텀스 2010에서 매도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CIF하고 CIP, 이거 딱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EXW 조건하고 EXW 조건, 그다음에 F그룹. F그룹은 전부 다 매수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매수인이. 자, 그런데 인코텀스 2010에서는 매도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고 의무사항을 표현한 것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그러면 나머지 EXW F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D그룹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CIF, CIP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뭐 매수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또는 매도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규정은 없다. 자, 보험 계약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정하는 것은 CIF, CIP 두 개밖에 없고요. 자, 근데 4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D 그룹 같은 경우는 목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그때까지의 그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도인이 당연히 들겠지만은 인코텀스 2010에서 매도인이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은 없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문장이 꽤 기네요. 자, 만약에 당신이 12월 15일 날 $7,000를 구매를 했다면은 how much discount can you get? 당신은 얼마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냐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사는 기사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줘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our preferred customer of this good news, 이러한 소식을 preferred customer, 아주 그 우수 고객이죠. 우수 고객을 말할 때 preferred라고 하는데 고객에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는 또 valued customer, 그렇게 되면 아주 굉장히 소중한 고객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당사는 지금 모든 품목에 대해서 스페셜 이벤트, 특별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 품목은 바로 어태치드 카탈로그에 제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그렇게 할인 이벤트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기화가 $5,000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10%의 디스카운트를 받고, 그 다음에 일단 한 번 구매를 했는데 그 구매가 $10,000 이상이 되면 모든 제품에 대해서 20%를 할인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0를 하게 되면 특정 제품에 대해서 10%가 되고, $10,000를 구매하게 되면 전 제품에 대해서 이제 20%를 할인을 제공한다 이런 말이네요. In addition, 아울러서 우리가 12월 10일까지 주문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당신이 12월 10일까지 주문을 하시게 되면은 특별 할인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서 25%의 할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 이벤트는 in effect until December 20th에서 12월 20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지금 즉시 이렇게 구매하실 것을 이제 공고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얘가 구매한 것은 12월 15일이고 $7,000어치를 구매를 했죠, 그죠? 근데 이벤트 기간은 지금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이죠, 그죠? 20일. 그러니까 아직 $5,000 넘었고 $10,000 이하니까 얘가 받을 수 있는 할인은 10%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디에 함정이 있냐면은 지금 12월 12일까지 주문을 하시게 되면 25%를 할인해 준다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한 거는 12월 15일 날 구매를 했으니까 12월 12일까지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25%를 준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요. 12월 15일 날 구매를 했으니까, 그래서 아쉽게도 25%가 아닌 10%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뭐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뭐 초등학교 산수 같은 그런 문제인데, 일단 영어로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써놓으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영어가 길다고 해서 지레 겁먹으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아주 굉장히 쉬운 문제도
놓칠 수 있으니까 쉬운 문제 놓칠 수 있으니까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9번, 10번 또 같이 연결되어 있네요. 자,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questions. 다음을 읽어보고 질문에 답변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서신의 문장을 순서 없이 막 뒤죽박죽 해놓고서는 순서대로 연결해 보시오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풀 때는 항상 원칙이 있어요. 모든 서신은 어때요? 처음에 서신을 쓰게 된 이유가 있죠. 이유. 그다음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다음에 여기는 또 본문,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결문이 나오게 되죠. 결문. 자, 그러면 이유 목적, 그다음에 이유 목적 여기는 뭐냐면은 너의 편지를 잘 받았다. 뭐뭇에 관련된. 그다음에 무엇을 알려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요. 근데 바디는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결문에 대해서는 뭐 부탁을 한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뭐 용서를 구한다. 앞으로는 잘하겠다. 곧 서신 오길 바라겠다. 그래서 다짐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부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결문에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머리에 기억해 두시고 접근해 보시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BCD를 살펴보게 되면은, 자, 서신의 수치 같은 걸 알려주는 것이 이제 처음에 서두 부분에 나와야 되겠죠. 서두 부분에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딱 보니까 D가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11월 28일자 당신의 서신 in receive란 말은 receive하고 같은 말 되겠어요. 그래서 11월 28일 서신을 잘 받았는데 자, 기사의 주문품 램프하고 폴 기둥이죠. 기둥으로 되어 있는 램프가 가로등이 되겠어요. 이것이 아직까지 도착이 되지 않아서 참 유감이다, 기분 나쁘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당신의 어떤 서신을 받았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앞에 나와야 될 것은 D가 되겠네요. 그죠? 딱 보니까 불행하게도 출제위원들도 이런 것들이 많은 수험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스키다라고 판단했는지 전부 다 지금 D를 갖다 앞에다가 배치를 했네요. 그러니까 바로 한 번에 문제를 좀 맞출 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할 수 없네요. 그죠? 그 다음 걸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뒤에 A를 보게 되면 however 나왔잖아요. 그죠? 자, however가 나오려면은 앞에 어떤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서신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니까 어떤 뒤집는 주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는 나올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자, B번을 보시게 되면은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caused by this delay. 이렇게 인도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맨 뒤에 나오기 딱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요 3번이 가장 정답에 가깝네요. 자, 그걸 알아두시고 2번을 또 보시게 되면 B번 보시게 되면은, 자, B번도 역시 결문에 해당되니까 여기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될 수 밖에 없네요. 그러면 D 다음에 이제 C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지난 10월 말에 귀사에 주문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재고가 없었다. 그래서 인도가 지연되었다. 그래서 무지하게 미안하다. 뭐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런데 A를 보시게 되면, 하지만 we are pleased to advise you 귀하에게 알려드립니다. Your order will be filled by December 8th. 그래서 당신이 주문할 그 당시에는 이제 재고가 없어가지고 바로 인도가 지연되었지만은 바로 12월 8일까지는 그 물품을 인도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연결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보시게 되면, 자, 이것은 어떤 서신에 대한 답장이다. 그래서 그 이전에 서신에 나오기에 most likely to be found,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이냐 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이거 두 개를 갖다 다 띄워놓으니까 굉장히 이제 지문이 기네요. 자, 그럼 1번 보시게 되면, 자, 이러한 실수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가능한 빨리. 자, 왜냐하면은, 자, 우리는 far from satisfied, far from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바로
the service your company offers. 기사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는 far from, 아주 만족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입니다. 서비스를 개선하라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요 서신이죠. 요 서신이 나오기 전에, 그러면 이전에 어떤 서신에 대한 답장으로서 이게 나왔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럼 지금 느닷없이 지금 서비스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건 거리가 멀고요. 그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자, 우리의 의견으로는, 자, 이러한 손상은 바로 inadequate packaging. 그래서 부적절한 포장에서 나온 것 같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답장은 뭐죠? 상대방이 물품을 인도받지 못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제기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긴 답장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3번 보시게 되면, 자, 저는 심각하게 disappointed to find 에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뭐가 실망스럽냐면은 우리에게 제시한 그 샘플하고 품질이 일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서신의 내용에는 왜 물품을 빨리 보내주지 않냐고 독촉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1, 2, 3번 전부 다 물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거리가 멀죠. 그래서 4번 또 보시게 되면, we refuse to pay for merchandise that we were never delivered to our company. 자, 우리는 우리에게 인도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refuse to pay, 지불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너 왜 물품을 빨리 안 갖다 주고 있느냐, 그지? 그래서 언제까지 물품을 갖다 줘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불을 하지 않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딱 하고 있는 서신이니까 4번이 이러한 이 지문에 나온 서신을 이제 유도하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 딱 알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1번, 이 서신의 주제는 무엇이냐,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자, 저는 귀사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I market. 자, market 하게 되면 시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판매하다, 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리테일 커스터머스, 소매 고객에게 이런 관련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귀사의 제품을 to my inventory, 재고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A, B, C, D라는 이런 제품을 갖고 있는데, 바로 당신 제품을 보니까 나의 이런 판매 목록에 같이 추가시켜서 판매하고 싶다, 잘 팔릴 것 같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나의 이제 판매 목록에 추가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지금 최저 주문, 수량, 그다음에 할인율 이런 것도 알고 싶고, 그다음에 and suggest pricing structure. 그래서 당신의 그 가격 구조도 알고 싶다. 그래서 please let me know what you require for distributorship. 그래서, 자, 독점 대리점 권한을 얻기 위해서 you require, 규약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 이런 내용이죠. 자, 이것은, 자, 매수인이 지금 이제 매도인에게 내가 독점적으로 너의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팔고 싶다. 그러니까 팔고 싶은데, 그러면 뭐 연간 얼마를 팔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얼마큼을 팔아주면 네가 할인을 해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달라 하는 거니까, 바로 어떤 독점 판매 대리점을 제한하는 신청을 하는 그런 서신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to apply for the distributor, 그래서 독점 대리점에 제한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